행설 또한 미 행정부 내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마저 성사되지 못할 경우 금융 제재의 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유예를 11월 19일 이후 추가 연장하지 않으며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동맹국들에 대한 제재를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성사된 미중 간 고위급 협상 직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이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압박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우선 다우 지수를 보면 중국 금융제재 뉴스 당시 증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것은 대형 악재로 증시 하락폭이 상당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별로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 또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자, 통상 대형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급등하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여드리는 차트와 같이 금리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협상 방식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당장 발생하지 않는 예상만 되는 악재는 금융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으며 예상하는 것은 스몰딜입니다. 자, 스몰딜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거나 일정 부분 완화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합의하는 수준입니다. 자, 물론 이것 또한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최근 이슈들을 근거로 볼 때 우선은 미중 양국 간의 스몰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첫 번째는 전일 발표된 미국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수축 국면 진입입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미국의 약 4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수주, 수출 및 수입, 생산, 재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작성이 됩니다. 해당 지수가 50 이상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성장하는 국면이고 50 이하면 수축 국면에 진입하는데요. 해당 지수는 전달 49.1로 이미 수축 국면에 진입을 했고 이달 발표된 지수는 47.8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은 경기에 선행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이 제조업 지수에도 선행을 함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수축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과거 역사적인 증시 폭락 구간에 해당 지수가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쭉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1991년 저축 대부조합 파산 사태, 그리고 2001년 IT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모두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되었던 구간인데요. 이때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 수축 국면에 약간 선행해서 먼저 하락한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수가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투자자들은 우선 경계를 합니다. 물론 표를 보시면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고 모두 증시 폭락이 오고 경기가 둔화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일정 부분 증시가 하락했던 구간이며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하여 경기가 회복되었던 구간들입니다. 자,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준을 적극적으로 압박하여 기준금리 인하 및 대차대조표 확대 등의 적극적인 통화량 확대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치명적인 경기 둔화에 빠지고 미국의 경제는 반대로 건실할 것이라는 예상과 그에 부합했던 경제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제조업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인데요. 이 지수를 보시면 무역 분쟁이 시작된 2008년 이미 둔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차이는 확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림을 보시면 최근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1.4로 오히려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위안화 7위안 환율을 용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하락하고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반대로 상승하는 이런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비해서 무역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경제가 건실한 반면 중국은 경기 둔화로 결국 백기투항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계 설비 등 자본재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만큼 미국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스몰 D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럼프에 대한 탄핵 여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탄핵 여론 증가 부분인데요. 탄핵은 되지 않더라도 재선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만큼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지율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이런 대외적인 싸움딱,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볼 것인가, 또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북미 문제 등 이런 복잡한 문제는 우선 뒤로 밀어둘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만 본다면 약간은 물러서더라도 중국과 합의를 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여기서 물러서게 된다면 민주당의 반발도 문제지만 장기간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합의를 미뤄온 명분을 잃고 지지율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해온 정당이기도 하며 강경한 입장이므로 꼬투리를 잡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장기간 협상을 벌여온 이유가 지적재산권 및 기술력 강탈, 금지에 대한 중국의 확실한 법 제어를 얻어내기 위함이므로 여기까지 온 만큼 물러서기도 쉽지 않죠. 결국 지지율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미중, 북미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관세 유예 수준에서 스몰 딜을 하는 등 사실상 협상을 중단하고 선거 전까지 지지율 상승에 만전을 기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다수가 기대하는 대로 관세 유예 또는 일부 조정을 하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수준의 사실상 협상 중단과 같은 스몰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을 해드리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은 스몰 딜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합의가 되어도 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 큰 기대감이 형성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및 자본주의 투자 및 소비지수 등 다수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지수는 위안화 약세 이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자, 또한 트럼프의 탄핵 이슈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데 탄핵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중단시키고 뒤로 밀어둘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융 관점에서 바라본 이번 미중 간 고위급 협상의 예측입니다. 하지만 항상 정치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해법과 달랐죠. 금융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전망하지만 정치는 그동안 다분히 감정적으로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 이 부분은 금융적인 예측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재테크를 하는 투자자 입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둔화의 지표가 다수 관찰되고 있다는 것은 채권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다시 미국 기업들이 자본주의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과 소비가 아직은 양호하기 때문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만 뒷받침되면 경기 성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합의가 재개되면 부양책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경기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운명이므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우선 이번 고위급 협상을 지켜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늘상 최악의 국면 이후에는 경기 및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였는데 지금과 유사한 보호무역은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세이프가드와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재테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결정하는 타이밍인데요. 누구나 생각하는 최악의 국면에서 과도한 우려로 채권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주식의 비중을 아예 축소를 해버리게 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 해소로 증시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칙대로 리스크 관리의 비중은 정하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과도한 우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